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들여야 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힘있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내 아이의 아버지, 어깨가 무거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키우기도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장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네. 보통 이럴 때면 1시, 2시쯤에 이제 잠깐 이제 자고 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헉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나 많이 빠질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제가 이 네. 자료의 주제를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떠나면은 오히려 나중에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그렇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렇죠. 올 연말인지 내년인지 네. 뭐 5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살짝 봤더니 저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버피동을. 예. 그런가요? 전 따라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일단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 시장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발표가 됐었던 거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실물 경제 지표 중에 소매 판매라든지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부분 이제 그저께 나오긴 했죠. 잘 나온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지표에 대한 발표보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그 장 하락한 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FOMC 회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네.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바는 연준이 75bp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야 75bp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그때 반짝 올랐다가 그런데 75bp는 안 할 건데 50bp 할 꾸준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걸 다음날 소화하면서 네. 하루 반짝 올랐다가 그 다음날 폭락하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역시 미국은 소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네. 제가 올해 꼭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봐야 하는 부분은 소비자 심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3월달, 4월, 5월 이렇게 좀 추이를 보면 3월달에 안 좋았던 부분이 4월달에 메이크업 되면서 잠깐 올라왔는데 5월달 다시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11년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소비 항목 설문 항목들 중에서 보시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직격탄입니다. 뭐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주유소 가면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간밤에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낙폭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이던스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매출이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제가 여기 와서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립금리에 대한 타겟팅이 바뀌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외로 빨랐어요.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립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엊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또는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 그러니까 중립 금리라고 하는 수준이 대략 한 2.5% 정도이고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게 한 3%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을 통해서 최소 이게 50bp 이상씩 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일단 중립금 연준이 생각하는 그 중립금리 수준이 한 최소 3% 정도.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3.5% 수준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더 매파적이겠네?라는 거죠. 앞으로 회의가 이제 5번 남아 있긴 하지만 더 매파적이겠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희망을 그나마 좀 걸고 있었던 소비가 지금은 앞에 좀 안개가 드리워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렇게 또 주가까지도 연계해서 보여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1분기 실적 시즌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수치는 좋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이 크게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S&P 500의 전체적인 이익 수준이라든지 매출액 이게 분기별로 끊어서 보지 마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네.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결국엔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대략 한 7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이익 증가율 단으로 보면은 예상이 대략 한 5%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간 시점에서 9% 이상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는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2010년대 초반에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그 전체 그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조 중반대에서 10년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조 탁 터치한 순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시점이 실제 미국에서도 뭐 최근 2년 동안 나타났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도 한번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은 전망은 이제 갖춰져 있다. 네. 이제 향후에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디프레스 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가격 조정에 의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 또는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전체 1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기업들로만 묶어놓은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또는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구간에는 분명히 좀 와 있는 거는 맞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고 저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항상 뭐 단기적으로 2019년, 2020년 팬데믹 때는 싸졌는데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좋아지는 거 맞나? 뭐 1년 뒤, 2년 뒤 경기 침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 사도 될 구간인가?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되게 올해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연준은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는 되게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하방 압력을 갖고 빠질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보일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미 있는. 그 의미가 뭐 얼마 정도 조정돼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보면 그 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네. 항상 비교를 좀 동일하다. 해드리잖아요.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반영이 될 거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2, 3개월, 향후 2, 3개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5개월 연속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아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요 모습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페드 풋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 이 물가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연준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진정시켰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가 좀 안정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야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런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매크로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시점이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요게 이제는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한 책무도 연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가만 잡는다고 해서 경제 망가뜨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198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했던 게 뭐냐면 연착륙 가능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도는 셌다.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물가가 꺾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미 또 시장이 반영을 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익이나 매출 레벨 자체가 올라갔던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리레이팅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점진적인 접근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봐요. 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한번 제가 약간의 시뮬레이션별로 한번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월가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네, 같은 워렌 경우도 버핏,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평소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좀 욕심 가져도 돼. 네. 다른 사람들이 욕심 엄청 부릴 때 그때는 좀 걱정해야 되고 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엄청난 두려움을 엄청나죠. 지금은 있을 투자 만한. 심리가 이토록 안 그러면 좋았을 때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난번 엊그저께 소매 판매 결과로도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시장에서 우려는 그러니까 주시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최근에 뭐 실질 임금 같은 경우도 7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주택을 산다라든지 할 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원리금이든 이자 부담이든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소비 항목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도 걱정했던 부분 뭐였냐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게 혹시나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엔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반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메이크업해 줄 수 있는 약간의 기대감들. 그래서 지난밤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되게 푸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중 관세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의 버퍼를 좀 둬야 된다. 여유를 둬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약간의 뭐 소비 심리 또는 생산자들의 생산 심리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하게 또 푸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위원님은 지난밤에 급락이 소매업체의 실적 부진하고 그다음에 파월의 재해석 두 가지 본다 그러면 어떻게 더 비중이 큰 거죠? 저는 파월입니까? 파월입니다. 네. 아, 파월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떨어져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도움이 되죠. 지금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가격 결정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총 수요 단위예요. 수요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소비 여력을 낮춰버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상품 또는 서비스 할 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걸 자극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 최근 한 2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상당히 기준금리, 그러니까 시장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5월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건 기대 심리 요인이 크다. 근데 실제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가파르게 꺾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이 제가 봤을 때 바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잘 워킹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향후에 연준의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같이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을 정도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간밤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좀 세게 발언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믿었던 파월의 말도 이제 그래서 어제 들었더니 파월을 믿으셨어요? 재밌는 얘기가 네. 어쨌거나 별명이 바뀌었답니다. 뭘로요? 비둘기에서 매둘기로 약간 바뀌었다. 그죠? 파월의 말은 일단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요. 뭐 인플레이션도 뭐 작년에 뭐 그렇죠.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네. 얘기했던 분인데 우리가 뭐 누굴 믿겠습니까? 투자할 때는 나 자신의 뭐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네. 그래서 지금 팔 수도 없고 사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심플하게 접근을 하셔야죠. 심플하게. 심플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팔자라고 하면 저는 팔자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은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결국엔 아까 보셨던 팡플러스 같은 네,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되게 시장에서 갈구하는 게 결국에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갈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네. 가격 결정력이나 시장 지배력 또는 뭐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되게 좀 지금은 시련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가격이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지난해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플레이를 계속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실무자산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직접적인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ETF라든지 또는 다른 간접적인 투자 방법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저는 일단 에너지하고 식량 쪽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계속 꾸준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중에 뭐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도 유가지만 일단 천연가스 쪽이 훨씬 더 네, 가격적인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뭐 식량 쪽에서는 최근에 뭐 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농업과 관련한 ETF, 곡물 관련한 ETF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투자 대안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무거운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 또 내 아이 아버지는 육아도 하시느라 밤잠을 늘 설치실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 시장 때문에 그렇죠. 뭐 네. 깨 계신 게 오히려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이신가요? 아니, 지금 건강 상태가 뭔가 목도 그렇고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 네, 네. 건강을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